자, 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활동도라는 말을 했었죠, 그렇죠? 활동도라는 게 뭐냐면 주변 영향을 고려한 실제적 반응성, 요거를 표현하는 수리적 모델을 그거를 활동도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래서 사실은 비유적으로 했던 얘기 중에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하고 소속팀에서 경기력이 같냐 다르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그 경기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결국 뭐 하나 독불장군처럼 이 우주에 태어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주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주변의 용매 환경이 어떠냐, 그리고 주변에 누구랑 반응할 거냐, 그리고 주변에 어떤 뭐냐면은 구경꾼 이온들이 있느냐, 그리고 현재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물질의 반응성은 제각각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제각각 달라지는 반응성을 수리화해서 표현한 그런 수학적인 개념을 활동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들 중에는 사실 흔치는 않지만 우리 사는 생활에서도 상황에 따라 뭔가 역할이 달라지는 게 보통인데, 어떤 아주 이상한 경우는 얘는 항상 그래, 그런 애도 사실 있어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런 애 있어 없어요. 얘는 항상 저래, 그런 애 있어 없어요. 저기 있잖아요. 저거. 항상 저렇잖아, 쟤는. 장 부장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야? 뿌아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또 살다 보면 많은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 주변의 영향이 전혀 가해지지 않는 애들도 어쩌다 보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활동도 1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활동도 1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변 환경에 무관하게 그 반응성이 일정한 상황을 활동도 1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뭐냐면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나중에 말씀드릴 그 평형상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실수 없이 구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뭐냐? 첫 번째, 안 섞이는 순수한 고차나 액체. 얘가 바로 뭐다? 활동도 1의 대상이 되는 녀석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AgCl이라는 거 본 적 있어요? 사실 얘는 너무 유명해서 중학교 과학교과서에서도 소개가 됩니다. 바로 어떤 타입의 물질이죠? 그 유명한 앙금이지요. 그래서 앙금이라고 하는 애는 녹아요, 안 녹아요? 거의 안 녹는다고 가정하죠. 실제로는 아주 극소량 녹습니다. 아주 극소량. 한 100만 분의 1이나 1000만 분의 1 정도의 비율로 살짝 녹아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녹는 게 보이겠어요? 하나도 안 녹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하나도 안 녹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앙금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쨌건 이 Ag 플러스 Cl-가 녹아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앙금의 내부 조성은 여기서 극소량 녹아 나오건 말건 내부 조성은 변하겠어요? 그대로겠어요? 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녹아 나오고, 만약에 Ag 플러스나 Cl-가 수용액에 다른 물질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수용액에 다른 물질들이랑 얘들이 반응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수용액 중에 다른 물질들이랑 얘들이 반응하건 말건 이 내부 조성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럴 때 이것의 활동도를 1, 무슨 말 되겠죠? 1로 규정해 줍니다. 너무 아시겠죠? 그렇죠? 이 내용을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변 수용액과 섞이지 않는 순수 고체 성분 그것을 활동도 1로 정한다. 그래서 보통 앙금들이 나올 때 그 앙금 고체 물질의 활동도를 항상 1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요런 타입. 뭐할까요? 이 뭐죠? 수은이죠, 수은. 수은은 아주 특징적인 금속이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인 유일한 금속이죠. 아시겠죠? 아주 희한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은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수은을 보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수은 증기가 날아다니면서 이제 코 속으로 들어가면 되게 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은을 보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수은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진짜로 그냥 육안으로 보면 은이에요. 은 색깔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쭈루루 기울이면 막 흘러다녀요. 네, 진짜로. 그래서 보면 되게 희한한 녀석이다 이게 느낌이 오니까 나중에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을 한번 찾아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실험실에서 어떻게 보관하냐면 유리 있죠, 유리 안에 수은을 넣고 그거를 유리를 딱 밀봉을 해둬요. 유리를 밀봉해서 유리가 딱 막고 있어서 수은 액체가 있어도 증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필요할 경우 이런 이제 후드 안에서 얘를 그러니까 유리 안에 담겨 있는 수은을 넣고 그 안에서 깨트려 가지고 빼내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 공기 중에서 하면 곤란하고 후드라고 해서 유해가스를 빼주는 그런 실험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만 수은을 다루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 공기 중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안 돼. 이렇게 심각한 영향이 있는 건 아니더라도 일부 증기가 증발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 경우는 이런 일반적인 공간에 수은을 노출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수은을 재빨리 닦아낸 다음에 이 주변에 황가루 있죠. 황가루를 뿌립니다. 황가루를 뿌리면 수은하고 황이 만나서 앙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은하고 황이 만나서 앙금이 되게 하고 나간 다음에 그 공간을 1년 동안 폐쇄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안전규칙이에요. 1년 동안 폐쇄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겠어요? 이렇게 흐트러뜨리면 수은 증기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여기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은 증기가 퍼져 있다가 호흡하면 어떻게 되냐면 뇌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은 증기가 얼마나인지 모르고 분명 있긴 있다면 황을 뿌려 놓으면 이 날아다니던 수은이 우연찮게 분자 운동을 하다가 바닥에 깔려있는 황이랑 만나면 거기 딱 흡착돼서 거기다 붙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상관이 없거든. 근데 그게 기체 상태로 날아다니던 게 이게 날아다니다가 바닥에 깔린 황이랑 충돌할 확률이 높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안전관리 기준으로 1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1년 동안 그 공간을 폐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은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전문가적 입장에서는 함부로 만지거나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하지만 이거이 금속이기 때문에 뭐가 잘 통한다? 금속이니까 뭐가 잘 통한다? 전기가 통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누구를 연결해 두었냐면 전극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전극의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가 뿜뿜뿜 나옵니까? 전극의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가 뿜뿜뿜 나옵니까? 자유전자가 뿜뿜뿜 나오죠? 그럼 이 자유전자가 어떻게 되느냐? 수은 액체 표면에 이렇게 저 자유전자가 분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수용액 중에 만약에 철삼가처럼 이온가가 큰 금속이 있다면 얘가 우연찮게 표면을 딱 스치게 되면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전자를 받아들여서 철이가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는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이 수는 어떻게?
전기화학 반응에서 액체 형태의 전극으로 전기화학에서는 아주 많이 활용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수은을 전극으로 활용하는 화학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어쨌건 액체 수은은 수용액이랑 섞입니까? 완전히 분리가 됩니까? 완전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용액은 공유결합성 물질이고 얘는 금속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친화력이 달라서 완전 분리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수은처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액체, 이 녀석 역시 활동도가 1이다. 알겠죠?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묽은 용액에서의 용매 성분. 묽은 용액에서의 용매 성분. 자, 우선 뭐 뒤에 살 얘기지만 용액은 용매와 용질로 구분할 수 있죠. 맞나요? 영어 공부 할까요? 용액 정의는? 아니, 용액 영어로? 용액 영어로? 좋아요. 좋아요. 용액 영어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용매는 솔벤트라고 합니다. 나온 김에 기억합시다. 용질은 솔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 솔벤트, 솔루트 이 정도 단어는 기억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용매하고 용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용매는 몰 분율이 가장 큰 성분. 요거를 용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액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몰 분율이 제일 큰 걸 용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성윤, 용질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좋습니다. 바로 not 용매입니다. 그래서 용매를 정의하고 용매가 아닌 것으로 용질을 정의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가 됐건 용매의 몰 분율과 용질의 몰 분율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 묽은 용액의 경우, 이 묽다라는 얘기는 용질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용질이 매우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용질이 매우 조금 있을 때를 우리가 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용매의 몰 분율과 용질의 몰 분율을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그럼 잘 봐. 어쨌거나 둘을 더해서 1인데 하나는 억수로 크고 하나는 억수로 작대.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용매의 몰 분율은 어디에 가깝고 용매의 몰 분율은 그렇다면 어디에 가깝고 1에 가깝고, 그리고 용질의 몰 분율은 0에 가까운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묽은 용액은 그 용질이 섞이기 전이건 후건 용매 성분의 조성은 변화가 있겠어요? 거의 그대로겠어요.
거의 그대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용질을 아주 저농도로만 섞어서 반응을 시킨다라고 하면 용매 입장에서는 딱히 상황이 변한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경우 용매 성분의 활동도를 근사적으로 1로 잡아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용질의 농도가 점점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다루는 그 용액은 학술적으로 연구된 용액은 용질 입장에서 몰 분율이 한 0.1이나 0.001 요 사이에 있는 것만 주로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용질의 몰 분율이 만약에 0.2, 0.3, 0.4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용매의 몰 분율도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럴 경우는 용매의 활동도를 1로 잡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수리적으로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진한 용액은 한 번도 연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묽은 용액에 대해서만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논문 중에 막 찾으면 진한 용액에 대한 연구가 아주 소량밖에 없고 교육용으로 가르치는 모든 내용에서 화학은 무조건 묽은 용액입니다. 진해버리면 이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이후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앞으로 우리가 다룰 모든 용액 시스템에서 용매 활동도는 항상 1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줄게요. 지우사. 자,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3. 자,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전기화학 반응에서 자유전자. 이 녀석 활동도 1입니다. 전기화학 반응의 자유전자? 뭘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아까 여기서 이렇게 된 반응 보이시죠? 이렇게 써놓은 거. 여기서 이 반응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철 3가가 이런 식으로다가 수용액 중에서 이렇게 자유전자랑 반응을 하고 그래서 철 2가가 되었다. 아까 써놓은 이 반응식을, 이 반응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반응식이 이제 전기화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아주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더하기 전자, 이런 꼴로 표현되는 애들을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이 자유전자는 반응성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자유전자는 자유전자가 있는 만큼 반응이 거의 100%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는 공학적으로 자유전자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의 광소에 가깝게 전류가 이동한다라고 가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TV를 보고 싶어. 그럼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쿡 꽂아가지고 전기 에너지가 흐를 때 스위치 온 하면 TV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자, 내가 TV를 봐야 되겠어? 자, 그럼 저기 콘센트에다가 꽂았어. 자, 그러면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한 4시간 기다려 볼까? 이래요? 아무도 이러지 않죠. 바로 전기 에너지는 반응 속도라고 할까? 그게 느린 편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편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전기공학적으로는 그 전류의 이동 속도를 광속에 버금간다라고 가정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물질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득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 운동량 보존으로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유전자의 이동 속도는 광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더 자세한 물리학적 얘기는 뭐냐면은 뭐 그만한다고 하더라도 자유전자는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니까 그 반응성 역시 엄청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 상황이 뭐가 됐건 자유전자는 그 반응성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자유전자도 활동도가 1.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서 항상 반응성 일정에서 활동도를 1로 취급한다는 것도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거기 한 장 넘기셔서 자, 거기 한 장 넘겼어요? 한 장 넘겼어요? 자, 거기 한 장 넘겨서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연수문제 6 한번 볼까요? 연수문제 6. 오, 창원 기출. 창원 기출 연수문제 6. 자, 연수문제 6 창원 기출 찾았어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이거 말로만 설명할 테니까 거기 그냥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보세요. 연수문제 6. 자, 이거. 자, 주어진 반응에서 뭐냐면은 평형상수를 한번 써보자 뭐 이런 건데, 자, 1번 보시면 CaCO3 앙금이거든요. 앙금이라기보다는 고체인데 이 녀석 어떤 경우 열을 받으면 CaO하고 CO2로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반응을 뭐 당장 몰라도 되는데 열분해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대략 한 온도가 한 900도 정도 가열을 해주면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 네, 뭐 온도 같은 건 직업적 데이터니까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럴 경우 이 주어진 반응에서 평형상수를 세운 걸 보시면, 자, 반응물이 CaCO3죠. CaCO3의 활동도 분의 CaO의 활동도 곱하기 CO2 기체의 활동도로 표현을 해놓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찾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섞이지 않은 고체의 활동도는 각각 얼마나 그랬어요? 1이라 그랬죠? 그래서 1번에 평형상수라고 하는 걸 표현한 것을 보면 CO2 기체의 활동도만으로 주어진 1번 반응의 평형상수식을 표현한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체 성분의 활동도는 주로 뭐로 대신할 수 있냐면 그 기체 상태의 증기압, 부분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2의 활동도를 CO2의 부분압 P라고 되어 있는 표현 있죠? 요거는 CO2의 부분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정부장 알겠죠? 뻑거 알겠죠? 그렇지. 그래서 간단하게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앙금 생성 반응 중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그냥 2번 해설지를 봐요. 유명한 앙금 중에 PbI2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앙금이니까 얘도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앙금이니까 물에 많이 녹아요, 별로 안 녹아요? 별로 안 녹죠. 그런데 이놈이 물속에 들어가면 아주 극소량 납이가 플러스하고 I-로 이온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주어진 반응의 평형상수를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누구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PbI2는 표현되지 않죠. 왜 PbI2가 표현되지 않느냐? PbI2가 앙금 고체이기 때문에 활동도가 1이어서 평형상수식의 표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벌써 잘 읽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뭘 해볼 거냐면 거기에 붙어 있는 연습문제 8 찾았어요? 연습문제 8 2023년 학교 기출이거든요. 자, 연습문제 8 내 칠판에 지우는 동안 한번 풀어봅니다. 고고고. 자, 빨리 풀어보세요. 고고. 요거 장수장 저기 해봐.